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잇단 관세 폭탄 발언으로 가려져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죠. 미국의 지난 1월 고용이 비교적 괜찮은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6월쯤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채권 투자에 관심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의 금리,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지난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 지표 뭐 비교적 괜찮게 나왔던 거죠? 네,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표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고용자 수 증가함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고용자 수 같은 경우가 14.3만 명 증가했습니다. 12월 대비 14.3만 명 증가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치가 17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보다 낮았네요. 네,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1월 고용 지표는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11월과 12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최근 두 달치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달에 발표가 된 게 확정치가 아니라요. 나중에 2월, 3월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수정이 됩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에 이제 1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11월과 12월이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명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아, 올라갔구나. 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가 보면은 4.0%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연준이 9월 FOMC에서 빅컷을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실업률이 4.3%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진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예. 거기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0.5% 전월 대비 0.5%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네. 고용은 되게 좋죠. 고용 좋고 그리고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에는 물가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미국의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가에 따라서 물가까지 좀 둔화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만기마다 좀 다르지만 5에서 6bp 정도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조금 금리가 올라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10년짜리 금리가 조금 고용 지표로 조금 올라갔는데 지난번에만 해도 이 10년짜리 미 국채 금리 수익률이 거의 연 5%에 근접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뭐 조금씩 낮아지면서 지금 4.5% 아래로도 떨어지던데 인플레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괜찮으면 시장 금리도 좀 덜 떨어질 것 같은 조금 안정되는 흐름은 왜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4.8%를 기록할 때를 보면 이제 트럼프 취임 전입니다. 예. 취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강했고 물가에 대한 둔화 우려도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지금과 그때 취임 전으로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는 정책을 보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감세를 하겠다. 라고 보면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입이 안 거칩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정부가 발행을 해야 될 채권량이 기준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고 예. 관세에 대한 우려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취임 즉시 중국의 60% 그 외 모든 나라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보편 관세. 네,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관세 정책이 나오곤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근데 취임 전까지는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정책을 할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나니까는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물가 걱정도 생각보다 크지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정책을 하는 걸 보니까는 감세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재정 지출에 대한 걱정들, 재정 적자 커지게 하겠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100만큼 커진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정도만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 네. 미국채 금리는 트럼프 취임 전으로 좀 고점을 보이지 않을까 그때가 네. 좀 투자에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모습 때문에 트럼프 그래요? 취임 전으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금리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채권을 샀더라면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채권 금리와 거꾸로 가는 채권 가격은 상당히 좀 올라 있는 네. 거네요. 그때에 비하면. 맞습니다.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환율적인 부분까지 뭐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원화를 가지고 미국채,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환차익까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달러 있죠. 강세 때문에. 그렇군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가 있다 나오고는 있는데 취임 전에 비해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 올해 인플레 우려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올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뭐 금리는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뭐 저희는 여전히 연준은 인하 사이클 중에 있고 예. 올해 2번의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두 9월에 차례요? 예, 네. 6월하고 9월에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상당수의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 지금 당장 고용 시장을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용시장 강하고 물가 상승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뭐 100bp 인하에서 4.5%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많은 연준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는 긴축적이다. 여전히 긴축적이다. 네, 긴축적이다라는 거 말 자체가 조금의 물가 둔화와 그리고 고용 시장이 흔들리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 놓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 왜냐? 긴축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야, 네, 그렇게 보시면은 네. 저희는 여전히 인하 사이클 중에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조금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연준은 금리나 사이클에 있다. 횟수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국채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이제 높았다가 조금 낮아진 상태인데 향후에도 조금 하락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하락세라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트럼프 1기 때도 좀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예. 뭐 경기라도 약하고 물가가 굉장히 이제 둔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연준이 쭉쭉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실은 미국 고용과 경기 그리고 물가는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내내 조금 4% 중반 내외에서 좀 금리는 등락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뭐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4%를 뚫고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4%를 뚫고 내려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죠. 이 부분들이 많이 꺾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꺾여서 좀 최근에는 이제 언급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야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재차 4%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 경기 상황이 워낙 고용 같은 걸 보면 괜찮으니까 4% 아래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인데 채권 금리를 예상하려면 미 연준의 금리나 속도 못지않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양인데 지난 5일이었죠. 조금 지났습니다만 미 재무부가 분기별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놓았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뭐 이번에는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찾자라고 보면은 일단은 만기별 발행 규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큼 돈을 빌리겠냐도 있는데 뭐 2년으로 얼마를 빌리겠다, 10년으로 얼마를 빌리겠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발행 사이즈 자체, 만기별 발행 사이즈는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왜 좀 시장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지금 재무장관,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기존에 언급을 했던 게 바이든 정부가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서 단기물을 많이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예. 1년 미만짜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하고 10년짜리, 20년, 30년은 발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던 게 바이든 정부는 장기물 발행 비중을 조금만
조금만 발행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지 않게 해서 싸게 빌렸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바꿔 생각을 하면 베센트의 재무장관은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린다는 건가? 그죠? 네. 늘린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장기물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은 장기물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그게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전망이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처음 국채 발행 계획에서 장기물 발행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그런 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옐렌 재무장관 네. 시절과 동일하게 규모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행 규모, 만기별 발행 규모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는 측면들이 기존에는 장기물 발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는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치면서 정책이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관세는 예고한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세 부과 계획을 좀 밟고 있잖아요. 또 국내 세율 감면, 법인세 감면은 아직 공표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이 뭔가 확인이 돼가면서 그러면 빚이 더 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감세가 되게 되면은 미국 정부의 세수입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2017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고 그해 말에 감세안이 이제 국회에서 상원 하원 양쪽에서 최종 통과가 됐고 2018년부터 이 감세안이 실행이 됐는데 정확히 2018년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쓰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세수입이 줄 수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수입 주는 거를 관세를 부과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관세가 미국의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역부족이죠. 관세를 부과해서 메꾸시는 분이 한계가 있고 결국에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하면서 조금 이 경우가 이제 실행이 된다. 만약에 실제로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처럼 채권 발행 같은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금리의 상승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감세안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감세안이 조금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더 조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자, 이제 우리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보고 싶은데 미 연준의 금리나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 1월에 기준금리를 이제 유지를 했고 이달에는 조금 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많은 편인데 뭐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또 원달러 환율 보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희는 이번에는 내린다. 이번엔 내친다. 네, 1월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뭐 한국은행이 동결을 했지만은 저희는 근데 그때에도 저희는 동결 전망을 했었고요. 1월에 동결 전망을 했었고, 근데 2월 달에는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트럼프의 1월 달에 이제 동결을 했던 이유와 2월 달에 인하할 수 있는 이유를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취임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전에 굳이 우리나라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낭비할 이유는 없다. 거기에 플러스 작년 10월, 11월에 연속이 달렸기 때문에 이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조금 뭐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2월달 인하라도 추가 인하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감은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높은 환율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낮아서
많이 돼서 금리가 낮아졌을 경우에 재차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가계부채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폭 자체는 조금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약 2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낮출 가능성이 있는 상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조금 늦은 상태라면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조금 요즘 등락이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계속 1,400원 중반 내에서 등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뭐 트럼프의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연준이 생각보다 올해 인하를 덜 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원화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내려올 재료가 있냐라고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듯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의 공장을 투자해라. 그렇죠. 투자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에는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가 필요한 달러 거고. 수요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네요. 네. 자, 이 채권 투자자들 지금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뭐 미국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많다 그래요. 이 단기 채권 투자 왜 그러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단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로 미국 기준금리가 훨씬 높다 보니까는 국내 투자분들이 단기 쪽 채권에 조금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플러스 예. 미국 채권에 단기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 안정적인 이제 채권 수익률, 높은 금리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환율이 약해질 경우에, 그러니까 원화가 상승할 경우에 환 차익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금 노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미국 경기는 강하고 우리나라 경기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하 기대감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게 정답이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좀 정답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각자의 자금의 성격에 맞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뭐 오랜 동안 기간을 묵혀놓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보면은 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다가 장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장기로 적절한 전략인데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뒤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뭐 투자를 어디에 굴릴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단기 쪽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기의 자금 시장 상황, 자금을 언제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